한 사람의 예술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한 도시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예술가가 도시 전체를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이름 없는 작은 도시를 세계적 명소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 때문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들은 예술가를 발굴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제의 예술가가 오늘의 이탈리아를 먹여 살린다면 오늘의 예술가는 내일의 이탈리아를 위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피사와 피렌체 사이의 조그만 도시 루카. 500년 전 중세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고즈넉하다.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으나 특별한 그 무엇도 없는 이탈리아 어디서나 만남직한 소도시. 그러나 이 도시는 특별하다. 바로 이곳이 자코모 푸치니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베르디 이후 이탈리아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알려진 푸치니. 도시 어디서나 그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 인구 8만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도시가 연간 25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것은 푸치니의 존재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푸치니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로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린다. 지금 마을 전체가 푸치니의 열광에 좀 빠져 있습니다. 푸치니가 이 도시의 어떤 그 대명사로서의 위치를 좀 굳건히 갖고 있는 게 푸치니로 말미암아 이 도시는 존재하고 또 푸치니는 그에 걸맞은 또 좋은 음악가를 배출해내서 많은 그 음악가들이 해마다 몰려들고 있죠. 루카의 이곳저곳에서는 올 한 해 수많은 푸치니 관련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산조바니 교회의 음악회는 좀 더 특별하다. 그 어디보다 푸치니와 인연이 깊은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푸치니가 여기서 연주를 했던데 여기가. 그래서 매일 음악회에서 열리고 있는 그 이유가 있던 거죠. Ed è la chiesa dove Puccini fu battezzato, was baptized. Esatto. Lui suonava qui negli anni. 푸치니 가문은 대대로 교회의 오르간 주자였다. 푸치니 역시 자신이 세례를 받은 이 교회에서 16살 무렵 오르간을 연주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푸치니를 위한 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열리는 마라톤 페스티벌이다. 푸치니는 1858년 이 도시에서 태어나 22살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1880년에는 고향을 떠나 밀라노 음악원에서 오페라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음악은 루카의 성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나아가게 되었다. 이후 40여 년간 푸치니는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로서 명성을 누렸다. 그의 아름다운 아리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인의 가슴을 뒤흔들어 왔다. 이곳 산조바니 교회 음악회도 매일 공연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좌석이 가득 찰 만큼 대인기다. Un festival particolare, perché è un festival che tutti
i giorni dell'anno, senza interruzione, ogni giorno con interpreti diversi e programmi diversi, proponesse al pubblico, tutti quelli che vengono a Lucca e vogliono ascoltare la voce di Giacomo Puccini, le musiche immortali di Giacomo Puccini. Questo è lo scopo del nostro festival. Abbiamo realizzato più di 1400 concerti e abbiamo già programmato la nostra attività sino al 2 gennaio del 2011. 푸치니의 채취가 어린 바로 그 장소에서 듣는 음악은 내게도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And I thought the sea was very expressive, and I particularly enjoyed that last piece. They really conveyed the spirit of the music, and I thought the pianist was excellent, absolutely fantastic. A great evening's entertainment. 루카는 푸치니에 의한, 푸치니를 위한 도시다. 루카 광장의 푸치니 동상은 이 도시의 상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동상은 푸치니가 태어났던 생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루카를 찾는 전 세계 음악 관광객들에게는 성지순례 첫 코스다. 오늘 푸치니를 찾아와 노래의 향연을 펼치는 방문객들. 이들은 먼 나라 필리핀에서 온 대학 합창단 읍사의 단원들이라고 한다. Actually, my choir from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Singing Ambassadors have participated in two of his major works, Madame Butterfly in English, in Italian, and in Filipino, and La Boheme, which we did in Singapore at the Lyric Theatre. We really believe that he's one of the world's greatest composers that ever lived. 지금 광장을 가득 채우는 것은 그저 노래가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공명일 것이다. 루카 사람도 이방인도 음악 속에서 하나가 된다. A volte in tutte le case sentivi autoparlanti, la gente metteva la radio a grosso volume per sentire, perché era un nostro orgoglio, capito? È una bella cosa, no? Una cosa grande avere un musicista nato nella nostra città e che ha composto tante opere belle, tutte quelle cose lì, via. 루카에는 푸치니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푸치니에 관련된 산업도 대성황이다. 푸치니가 즐겨 다녔다는 카페, 레스토랑, 호텔, 온갖 장소와 온갖 기념품들이 흘러넘친다. 도시 전체가 푸치니로 먹고 산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Puccini statues, you've got Puccini restaurants, you've got Puccini festivals, you've got Puccini concerts, you've got Puccini chocolate, you've got everything Puccini. I think the whole thing is like a film set. Yeah? Is it real? 한 서점에 들렀더니 서점이 아니라 마치 푸치니 박물관을 방불케 했다. 이곳에는 푸치니에 관련된 온갖 자료가 수집돼 있었다. 주인이 소중하게 가지고 온 것은 라보엠의 한 소절을 덧붙인 푸치니의 친필 사인이었다. 푸치니는 그 유명한 라보엠을 비롯하여 토스카, 나비 부인, 투란도트 등 14개의 오페라와 많은 가곡, 미사곡을 남겼다. 그리고 그 주요한 오페라의 대부분은 루카 근교 마을 토레델 라고의 호숫가에서 쓰여졌다.
매년 여름 7월과 8월이면 이곳 토레델라고 호수로 향하는 길은 한껏 옷을 차려입은 방문객들로 북적거린다. 푸치니 페스티벌의 관람객들이다. 푸치니는 인생 후반기 30여 년을 이곳에서 살았다. 해서 그의 사후 6년 뒤 그를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가 이곳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66년에는 관객 4,000명을 수용하는 지금과 같은 야외 극장이 마련되었다. (80년을) 이어오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축제로 자리 잡은 페스티벌. 밀려드는 관객들은 이 일대의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Noi crediamo che dal lago sia venuta tanta energia per la musica di Puccini e vogliamo trasmettere al pubblico queste sensazioni, queste emozioni che Puccini aveva quando scriveva la sua musica proprio qui. E non sarebbe possibile far conoscere il Torre del Lago nel mondo senza Giacomo Puccini. Direi che il nostro è un festival che dà ricchezza a tutta la Toscana. 올해는 나도 아내와 함께 이 아름다운 호수가 야외 극장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관중석은 오늘도 만석. 팽팽한 기대감이 관중석을 쓸고 간다. 오늘의 레퍼토리는 투란도트. 고대 전설시대 중국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 생의 마지막 오페라 작품이다. 푸치니는 투란도트를 쓰던 중에 병을 얻어 1924년 브뤼셀의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국의 병실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한결같이 그리워한 것은 이곳 토레델라고의 호수였다. 전생애를 통틀어 그의 사랑은 늘 고향 땅을 향했다. Sono a Parigi, Parigi è bellissima, è splendida, Londra bellissima, ma io voglio tornare a casa, a Torre del Lago, voglio andare a caccia, voglio togliere i vestiti eleganti e stare a casa, comodo, sempre. Lui tornava sempre, ovunque fosse, anche in Egitto, bello. C'è una bellissima lettera che dice, ah bello, ho visitato tutto l'Egitto, le piramidi, e elenca tutte le cose belle dell'Egitto, ma voglio tornare a casa. 말년의 병석에 누운 푸치니는 친구였던 조바키노 포르자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보게 친구, 내 오페라가 언젠가는 이 호수의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라고. 그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그의 음악은 호수의 밤하늘과 수천 개의 가슴 속에 함께 울려 퍼지고 있다. Infatti furono loro che nei primi anni 30 portarono qua il primo teatro, era il Carro di Tepsi, un teatro mobile per poter portare le prime rappresentazioni qua sul lago, come amava Puccini, che aveva scelto Torre del Lago quale sua dimora e sognava un giorno di vedere questo grande teatro, quindi una testimonianza di affetto per il grande maestro che si è spento nel 1924. 이제 토레델라고의 야외 극장은 세계 최정상급 오페라단과 오페라 가수들이 출연하는 음악의 성지가 되었다. 막이 내렸지만 음악은 아직도 가슴 속에 출렁거린다. 열광하는 저 관객들의 기억 속에는 푸치니와 함께 루카와 토레델라고의 이름도 길이 남을 것이다. Romeo, a me succede questo, non riesco a dimenticare
dall'inizio alla fine che Puccini è morto, proprio su questa partitura. La vogliamo promuovere così, con il simbolo delle terre di Giacomo Puccini, perché sappiamo di offrire una qualità della vita e della cultura che è unica nel mondo. 루카는 도시 전체가 푸치니를 가르치는 학교였다. 우리는 어디서든 푸치니를 만났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푸치니의 선율이 떠올랐고 어느 길에서나 푸치니의 숨결을 느꼈다. 푸치니로 인해 세상과 격리되어 피폐했던 작은 도시는 21세기에 다시 꽃처럼 피어난 것이다. 한 예술가가 이토록 빛나는 마을로 만들 줄은 아마 과거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푸치니에 의해서 이 도시는 더욱 빛났고 더 예뻐지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품은 그런 도시로 발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문화와 함께 그 아름다운 푸치니의 음악을 간직하는 이 도시, 루카는 영원히 그 예술가와 한 도시의 이야기로 꾸며져 나갈 것 같습니다. 루카가 알려주는 것, 그것은 제조업도 서비스업도 아닌 예술가의 존재가 도시의 핵심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로비에또. 대도시에만 익숙한 이방인들에게 이 도시의 이름은 멀고도 낯설다. 이 도시는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마치 육지 속의 작은 섬처럼 아득하게 보인다. 오르비에또는 높다. 고대 에트루리아 시대에 건설된 도시는 해발 300m의 바위산 위에 성곽을 쌓고 요새처럼 자리 잡았다. 사방 1km를 넘지 않는 조그만 도시. 산 아래에서 오르비에또로 가는 단 하나의 방법은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산악궤도 열차밖에 없다. 도심을 오가는 운송수단은 전기버스가 유일하다. 시간이 멈춘 듯 인구 2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도시는 중세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 오르비에또 시는 88년부터 도심의 일체 자동차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 도시에 과거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독창적인 목공의 조각들, 이것들은 분명 이 시대의 산물이다. 목공의 작품은 건물의 외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상점들이 실내 장식에도 같은 방식의 나무 조각들을 설치해 놓고 있었다. 문명의 편리함을 거부하고 자연 친화적 삶을 선택한 오르비에또에 참 잘 어울리는 소재. 이 거리를 온통 이런 나무 조각으로 치장한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Diciamo 30 anni fa c'era la necessità di ristrutturare il locale e allora la proprietaria ha deciso di affidarsi a Michelangelo, a questo artigiano. E lui ha pensato a tutto, ha scelto... 미켈란젤리. 오르비에또 토박이 목가구 장인 집안의 후계자였던 그는 60년대 중반부터 나무를 이용한 새로운 예술 세계를 개척해 주목받았다.
미켈란젤리 공방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수작업으로 제작된 이런 특유의 나무 조각품들이 70년대 어느 날부터 오르베토의 거리에 진출한 것이다. 시와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중세의 고풍한 건물들은 새로운 숨결을 입고 명물거리로 재탄생했다. 미켈란젤리는 15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세 딸은 여전히 아버지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Quindi è stata una scelta, noi abitavamo sopra il nostro laboratorio e abbiamo seguito quella che era un po' la tradizione familiare. Era molto importante anche per la città di Orvieto perché rappresentava una grande tradizione. 한 예술가가 있었기에, 그를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평범한 거리의 역사는 새로 쓰여질 수 있었다. 중세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이 도시는 친환경적인 어떤 삶을 택했기 때문에 어떤 예술가의 선택 자체도 자연과 가까운 그런 작가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중세 모습으로만 그냥 간직한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현대인의 어떤 그런 감각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 현대 조각가들 또 어떤 예술가들을 과감히 이 도시는 포용해서 새로운 이미지의 도시로 재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오르베토에서 예술 중의 예술로 일컬어지는 것은 이태리 고딕 양식의 걸작품 대성당이다. 1290년부터 300년에 걸쳐 건축된 대성당은 대리석을 마치 밀가루처럼 다룬 정교한 장식으로 웅장하면서도 호화롭다. 성당의 전면은 성서의 내용을 세밀하게 묘사한 33개의 건축물과 152개의 조각품, 90개의 섬세한 모자이크화로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68명이나 되는 화가들이 투입되었다. 내부 또한 화려하다. 벽과 천장에는 당대의 유명 화가들이 그린 프레스코 화가 장관을 이룬다. 대성당의 오른쪽 산브리치오 예배당 내부에는 또 다른 걸작이 있다. 르네상스기 프레스코 벽화로 그려진 최후의 심판, 루카 시놀레리의 작품이다. 로마 바티칸궁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동명작품 최후의 심판보다 먼저 그려진 작품으로 두 화가는 종말과 부활, 지옥과 천상의 모습을 생생한 풍경으로 그려내고 있다. 구도나 여러 가지 미술적 가치가 컸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한 3차례 정도 이 벽화를 보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그 기록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화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큰 감동을 받아서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천정화 최후의 심판을 마무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대성당에서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전면에 있는 청동문이다. 이 문은 중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동문은 1960년대에 제작되었다. 금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조각가라 일컬어지는 에밀리오 그레코의 작품. 중세의 유적에 현대 예술가의 걸작을 결합시킨 것이다. 중세 도시의 한 의미가 낡은 이미지지 않습니까? 낡은 이미지를 벗어던질 수 있는 어떤 활력을 에밀리오 그레코라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조각가를 이 도시가 받아들임으로써 이 도시는 과거의 도시로서 묻혀져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도시로 또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에밀리오 그레코. 그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현대 조각계의 거장이었다. 에밀리오 그레코라는 조각가는 피카소가 한 말처럼 유럽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다. 이런 글귀를 하나 남겨줬는데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피카소가 직접 이탈리아까지 여행할 정도였으니까 이탈리아의 거목이에요. 에밀리오 그레코는 1962년부터 3년간 청동문의 제작에 매달렸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청동문의 제작을 의뢰받을 때까지 에밀리오 그레코와 오르비에토 사이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대성당 옆 솔리아노 궁에는 에밀리오 그레코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교황이 거주했던 유서 깊은 장소다. 오르비에토는 이 역사적 건축물을 에밀리오 그레코에게 내놓았다. 에밀리오는 그의 전작품을 이곳에 기증했고 그는 건축가를 불러들여 직접 이 미술관을 꾸몄다. 이후 그는 1994년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 Perché trovare in una piccola città un museo di questa importanza è senz'altro una cosa eccezionale e senza dubbio allarga il panorama artistico della città. 에밀리오 그레코는 말년에 이곳을 그 작품 활동의 주 근거지로 삼았다. 그리고 그가 죽자 이곳은 에밀리오 그레코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È senz'altro una figura molto ben conosciuta all'estero. Questo ovviamente ancora di più stimola a continuare a studiare e a seguirlo in quella che fu poi la sua esperienza. 에밀리오 그레코는 청동메달 형태의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 중에 하나를 1989년 유럽미술 대전 대상의 부상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메달을 받은 것이 바로 나였으니 나로서는 무한한 영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 quindi aver creato il premio Emilio Greco senza dubbio è uno stimolo ancora più grande, ancora maggiore. Sì, importante. Beh, infatti è stato l'ultimo lavoro, credo. Sì. Del turismo di tutto l'anno. 과거 오르비에토가 단순히 중세 도시였다면 지금의 오르비에토는 에밀리오 그레코의 도시이기도 하다. 청동문은 이제 대성당을 대표하는 한 요소가 되었고 이 문과 대성당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오르비에토 시에서는 국제과 직원이 직접 이들을 안내하고 해설까지 담당한다. Sono così belle che comunque tutto il popolo orvietano l'ha accettate di buon grado, nel senso è stata molto contenta di avere queste porte nuove proprio perché sono state fatte da un grande artista contemporaneo. Come il resto del Duomo era stato fatto dai grandi artisti del secolo scorso, così queste porte sono state fatte da un grande artista del nostro tempo ed essendo belle sono state bene accolte dal popolo orvietano. 오르비에토는 고풍스러운 도시다. 중세 마을을 보존하기 위해 자동차도 네온사인도 패스트푸드도 금지시켰지만 오직 하나, 현대예술가만은 적극적으로 유치했다는 걸 눈여겨봐야 한다. 한 예술가가 그 마을의 풍경을 다 바꿔놓은 거죠. 낡고 허름하고 불편한 이 도시를 한 예술가의 힘으로 이 도시는 새로운 이미지를 또 재창출시켰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마을은 아날로그적이긴 하지만 느려도 이 도시는 정신적 여유를 더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오르비에토는 아무 연고도 없었던 한 예술가를 끌어들여 이 도시의 예술가로 창조해냈다. 그럼으로써 500년 후 다빈치, 1000년 후의 미켈란젤로를 미리 준비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것이다. 이 작은 도시를 찾는 사람은 오늘날 연간 200만 명에 이른다.
토스카나주 주도 피렌체에서 1시간 거리. 이곳에도 유심히 봐야 할 숨겨진 작은 마을이 있다. 깊은 산골짜기에 묻힌 조그만 마을 콜로디. 그러나 이 마을은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의 조각상이 서 있는 마을 입구를 지나면 바로 피노키오 공원이 나타난다. 그렇다. 콜로디는 바로 피노키오 마을이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주인공이다. 그들이 만나러 온 것은 동화 속의 나무 인형 피노키오. 야외 극장에서는 피노키오 동화를 구현하는 공연이 한창이었다. E voi lo sapete perché Pinocchio ha il naso lungo? Vi siete messi tutti d'accordo prima. Non è vero. Pinocchio c'ha il naso 다 아는 이야기라도 이야기는 재미있다. 갖가지 소도구를 동원하여 전달하는 피노키오 이야기는 더욱 실감이 난다. 이야기에 끌려 아이들은 어느새 앞자리로 나와 앉았다. 아이들만이 아니다. 어른들까지도 이야기에 한껏 몰입해 있다. Niente, è una storia molto bella, fa piacere rivederla dopo tanti anni. Ci sono venuto qua con le mie figlie, sono ritornato con i miei nipotini. È piaciuta a loro, ma è piaciuta anche a noi come adulti, perché come ripeto, si fa ricordare i tempi passati quando eravamo più piccoli. 어릴 때 책을 읽은 사람치고 피노키오를 모를 사람은 없다. 이 유명한 동화의 원작자는 카를로 로렌친이란 인물. 그는 1881년 로마의 어린이 신문에 이 동화를 쓰기 시작했고 3년간 연재한 내용을 책으로 펴냈다. 이때 그가 쓴 필명이 바로 콜로디였다. 오늘날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콜로디란 이름은 실은 그의 어머니의 고향이자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이 마을의 이름을 빌린 것이었다. 바로 그것이 이 마을이 피노키오 공원을 세울 적지로 선택된 이유이기도 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공원에는 놀이기구가 없다는 사실. 그 대신 이곳엔 수많은 조각 작품들이 있다. 피노키오 공원 중에 가장 중요한 조각품이 하나인데요. 에밀리오 그레코가 1955년도에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요정으로 표현되어 있고 피노키오와 그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재현한 작품입니다. 뭐 보통 이제 공원, 어린이 공원 하면 이제 놀이 문화를 많이 이제 상상하게 되는데 이 공원의 특징은 유명 조각품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노키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존재가 이 공원 안에서 조각 작품으로 구현되었다. 이 조각들은 모두 당대 이탈리아 최고의 예술가들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고래를 형상화한 에밀리오 자누조를 비롯 미켈루치, 피에트로 포르치나이, 벤투리노 벤투리 등 탁월한 작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들 작품을 따라 피노키오 이야기 속을 산책하게 한 것이다. 공원 안쪽의 모자이크 광장. 이것은 벤투리노 벤투리의 작품으로 또 다른 명물이다. 동화 속 에피소드를 여러 가지 색깔의 대리석과 유리를 붙여 모자이크화로 묘사한 것이다. 시골의 유랑극단 같은 모습으로 그 단벽도 어린아이 낙서 같은 그 스케치를 잘 또 고안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그 자극적이지 않은 편안한 색깔로서 배치된 피노키오의 그 원작에 훼손되지 않는 그런 그 공원이죠. 피노키오 재단 이사장은 이 공원이
미국 디즈니에 빼앗긴 이탈리아 동화를 되찾자는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피노키오 원작이 마치 미국의 것처럼 알려지게 된 데 대한 반작용이었다. 1951년 피노키오 공원 조성에는 84명의 조각가가 뜻을 같이 했다. 이탈리아의 어린이들에게 동화 속의 환상과 실제 않은 예술을 함께 전달하자는 이 프로젝트는 30년간 보완을 거듭해서 1987년 완성되었다. Questo non è un parco di divertimenti, ma è un parco che è stato creato combinando tre grossi elementi: l'arte, l'architettura e il paesaggio. Questi tre elementi si combinano in una passeggiata nel verde che consentano, è un parco per riavvicinare le generazioni, il bambino con gli adulti, e soprattutto per abituare il bambino a leggere l'arte, abituarlo a vedere l'arte. 피노키오 재단의 자료실. 이곳에서는 1883년 카를로 콜로디가 처음 내놓은 피노키오 출판본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출판된 다양한 피노키오 책이 모두 수집되고 있었다. Temo sia l'unico. Unico, sì, io manderò di Se nuovo. conoscete altri Pinocchi coreani, Sì, per io manderò favore, qua, sì. perché per noi non è facile. 우리나라 책은 1970년대 발행된 동화책 단 한 권. 30년 전에 여기를 들렸던 그 한 기자가 기념으로 한국에서 보내준 책이에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 된 책인데 뭐 색깔도 노랗게 바랬고, 그래서 요즘 거 있으면 하나 좀 보내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피노키오 책을 좀 사서 보내드려야겠어요. 피노키오는 초판본이 나온 후 125년 동안 70여 종의 언어로 번역되어 성경과 코란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되었다.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모습도 이야기도 조금씩 다르게 각색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스토리는 전 세계적인 수요를 만든다. 이탈리아는 바로 그 사실에 주목했고, 잘 알려진 스토리를 오늘의 예술과 결합시킴으로써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매혹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 콜로디라는 도시는 피렌체나 피사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도시죠. 아직 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도시인데, 카를로 콜로디라는 작가 하나로서 이 마을이 재탄생하는 거죠. 여기 공원의 특징은 가장 좋은 이탈리아의 대표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예술, 좋은 미술품을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쉽게 체험하는 거죠. 피노키오 공원의 어떤 생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어떤 문화의 힘이 이런 작은 도시의 한 작은 공원에서도 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모든 문화 도시에는 위대한 예술가들이 있었다. 그 빛나는 예술가들이 없었다면 로마도 피렌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르네상스의 요람이었던 피렌체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수많은 천재 예술가가 출몰해 문화의 꽃을 피웠다. 그러나 르네상스의 절정기를 이끈 거장 다빈치도 미켈란젤로도 우연히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는 그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키워준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다. 피렌체의 예술가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작품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예술지능책을 썼던 메디치 가문이 대표적이다. Quindi c'è una percezione, una attenzione
costante alla produzione artistica alla quale viene attribuito un grande valore, capace cioè di esprimere valori da tutti condivisi, ma anche capace di esprimere la grandezza e la magnificenza del committente. 메디치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예술을 사랑하고 후원하는 전통은 이탈리아의 피 속에 여전히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민간기업에서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예술가를 후원한다. 내가 찾아가고 있는 라로지아 아트센터도 그 중에 하나다. 피렌체 근교 라로지아. 나는 오늘 이곳 아트센터의 초대를 받고 왔다. 이 오래된 저택은 원래 메디치가의 별장이었다. 지금은 아트센터가 저택을 사들여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장과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에는 이런 민간 후원 기구가 많이 있다. 그러나 라로지아 아트센터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예술 후원 단체 중에 하나다. 이곳에서는 국적을 넘어 유럽 내 많은 화가와 조각가들의 작업을 지원해 왔다. 최근까지 라로지아에서 집중 후원한 작가는 프랑스 신사실주의 작가 아르망 페르난데스였다. 그는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라로지아 아트센터의 줄리오 관장이 내게 제안한 것은 그의 후속으로 나를 후원하겠다는 것이었다. Sono vecchio e ho cominciato che ero un ragazzino. Ho cominciato a collezionare opere d'arte quando avevo forse 17 anni, 18. E adesso cerchiamo anche di aiutare i giovani. Invitiamo dei giovani a venire a fare degli stage qui da noi. Quello il simbolo di cavallo. 줄리오 관장이 내게 내놓은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작업장을 제공하는 한편 내년 8월 이곳에서 조각과 회화를 망라한 대규모 전시회를 열자는 것이었다. Ci mettiamo 1 metro. E poi c'è il via definitivo. Siamo tutti in ansia, in attesa che quando sarà finita l'opera si possa fare una bellissima, importante inaugurazione dove nella limonaia saranno presenti i tuoi dipinti, i tuoi quadri, eccetera. E poi nel giardino, insieme a tanti altri artisti internazionali, ci sarà anche la tua opera. Grazie. interno delle mosaiche. 줄리오 관장은 나보다 더 들떠 있었다. 그 모습이 신기했는지 이곳에 놀러 온 사진작가 부부가 우리 논의에 끼어들었다. Questo che materia è? Questo è mosaico. E grande quanto questo? Questo sarà lunga 4 metri. Chi è l'artista? Lui. Lui? Complimenti. Lui è l'artista. No, bello sì. Prima una progettazione di un, come si chiama? L'uccello di un palla. No, ha fatto una cosa. Qui dentro vedi una sua scultura, lì. Mosaico dentro e poi salta fuori questo ciuffo da. 이탈리아 전통 모자이크 기법을 응용한 내 조각은 축소 모양과는 달리 대형 작품들이다. 20여 점의 이 작품들은 이곳 야외 조각정원에 전시하고 유화 30여 점은 실내에 따로 전시하기로 했다. 중요한 작품들은 라로지아에서 사들여 이곳에 영구 설치할 예정이다. 예술가에게 후원은 소중하다. 그것은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 준다. 후원하는 쪽에도 그것은 행복한 일이다. 삶을 풍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자산을 두텁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Ma insomma, comunque io ho stima in te e nel tuo lavoro. Quindi sono molto contento della scelta che ho fatto, che poi è stata anche condivisa
Abbastanza sono molto fortunato di qua per il grande sponsor. Ma no, lascia perdere, no. Non continuare a ripetere queste fesserie. Non devi considerarmi uno sponsor, perché io non sono uno sponsor, sono un amico. Invece se sono considerato un amico, penso all'amicizia e allora questa è vita. Vero, sì, ha ragione. Grazie. Ciao Carlo. Ciao, in gamba, 과거는 그 시대의 현재였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재는 미래의 과거가 될 것이다. 피렌체의 밤거리. 우피치 미술관 앞에서 이방의 한 청년이 홀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다. 위대한 음악을 꿈꾸는 저 청년의 현재 또한 미래에는 과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 무명 바이올리니스트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일은 미래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된다. 누가 알 것인가? 그 투자가 미래의 푸치니를 만들어낼지. 피렌체는 아직도 그런 꿈을 가능케 한다. 루카, 토레델 라고, 오르비에토, 콜로디, 그리고 피렌체. 내가 돌아본 이탈리아 도시들은 예술가가 있어 아름다웠다. 예술가가 있어 존재할 수 있었고 예술가로 하여 풍요해진 도시들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예술가를 사랑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위대한 예술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도시가 더 풍성해졌고, 그래서 예술가가 태어났을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도시는 그들을 열광적으로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위대한 작품들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그 도시는 과감하게 열어줬던 것 같습니다. 예술가가 행복하면 도시의 미래도 행복하다. 작은 도시도 큰 문화 도시가 될 수 있는 성공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 그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문화 강국으로 가는 한 걸음을 지금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Sound me